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직장인들이 하소연을 털어놓는 그런 사연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찾아 읽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직업인 만큼.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이 굉장히 다른 분보다 좀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핵인싸, 이제 이런 게 되고 싶어서 재미있는 이야기, 위트 있는 이야기를 미리 막 조사해서 막 외웠다가 야심차게 이제 사람들 모였을 때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회식을 할 때나 뭐 티타임을 할 때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탁 하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썰렁하다는 거죠. 웃지도 않고 분위기 쎄해지고 어색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가 점점 망설여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위축된대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 연락처 알면 정말 전화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왜 말하면서도 남의 눈치 살피고 그 반응에 따라 기분 좋았다, 위축되었다, 이제 이러는 걸까요? 어느 정도 그러는 건 사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나의 감정이 늘 남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너를 낀다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든데 뭐 일은 또 잘 되겠어요? 뭐가 잘 되겠어요. 결국 이제 인생은 각자 도생인데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남 눈치 보고 아주 자발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눈치를 보면서 나를 쪼글쪼글하게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이제 불안감과 이제 마음이 늘 편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어깨 이렇게 쫙 펴고 남의 눈치, 남의 눈 그만 의식하자. 내 인생 내가 살자. 어떤 이제 이런 근력을 유세미 코치와 좀 훈련하는 그런 10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남 때문에 남의 어떤 평가나 눈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자기가 위축된다. 이제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남들이 나를 평가할 기회를 줄이셔야 돼요. 평가할 기회를. 이제 의도적으로 남들이 나를 평가할 기회를 줄이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어떤 이제 남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말 뭐 훈련한다고 뭐 이렇게 쑥 자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자존감 훈련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 자존감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그런 남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좀 덜 노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요. 일단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이제 끊으세요. 이제 인스타 같은 거 즐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유혹도 많아요. 내가 이제 업로드를 뭐 했을 때 좋아요가 몇 개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좋았다, 막 절망했다, 막 업다운이 심해지는 거죠. 남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부터 굉장히 남의 평가에 마음 쪼글쪼글 위축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일단 과감하게 딱 끊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인스타 하면서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무리한 장소에 가기도 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자기가 즐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즐겁기만 해야 되는 건데 즐겁지 않으면 일단 그런 데다 목숨 걸지 말고 이제 끊는 거 중요하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평가나 반응에 아주 이제 민감하다. 이제 이래서 뭔가 내가 작정하고 얘기해서 이게 던졌는데 뭐 그런 어떤 유머나 이제 뭐 이런 걸 던졌는데 분위기가 막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마음이 쪼글쪼글해진다. 이런 분들은 뭘 작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간단하게만 나는 리액션을 소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할 때, 그렇구나. 그거 참 좋네. 내가 뭘 준비한 걸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안타깝네. 그렇더라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이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아주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이제 분위기가 썰렁해진다는 거는 이제 그분을 특별히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지금 속으로 이걸 얘기를 던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 흐름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생뚱맞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말고 벼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자기의 자존감이 이제 완전히 그 훈련, 그 셀프 트레이닝에서 훈련되기 전까지는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이야기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기적이런 거랑은 완전 또 다른 거죠. 누구나 각자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눈치 많이 보는 분들은요. 내 인생에조차 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착각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 출근했어요. 팀장이 아침부터 막 신경질적으로 표정이에요. 인사했더니 인사도 안 받아요. 그냥 인상 빡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죠. 왜 저래? 부부싸움 했나 봐? 이러고 이제 무심하게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표정 안 좋았어? 이러고 표정이 안 좋았는지도 몰라. 인사하고 그 사람 표정을 안 살피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은 왜 내 인사를 안 받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제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제 곧 인사철인데 나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 이제 오전 내내 이제 얘기가 머릿속에 생각이 진전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분이 막 계속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팀장이 내 인사 안 받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조연이고 내 인생인데, 그러다가 점심 때 김대리 점심 먹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팀장이 그러면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조연, 팀장이 내 인생의 주인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기분, 남의 태도에 내 기분, 태도가 심하게 영향받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렇게 되뇌이는 거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재생목록에서 자존감 관련된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못하지만, 이제 불안감이나 이제 긴장도가 높은 분들은 그렇게 자존감 훈련을 하면서 미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때때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매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숫자가 틀린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근데 그걸 임원이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막 저거 틀렸다고 딱 얘기한 다음에 임원이 인상 빡 쓰면서 막 나머지는 맞아? 거참 불안해서 보고 받겠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 막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퇴사를 고민하는 과장이 있어요. 그냥 딴 사람 그러면 그 임원의 말이 칼이 되어서 뭐 그냥 그 김 과장의 직장 인생을 막 토막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과감히 반성하고,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렇지만 앞으로 만회할 기회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를 100번쯤 되뇌이는 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 직장생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 그 직장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아요. 그 임원의 평가가 내 직장생활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개팅을 나갔다고 치자고요. 나는 모처럼에 그 사람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랬대요. 너무 누나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차인 거지 내가. 누나 같다는 이미지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는 너무 늙어 보이나 봐. 올드하게 말하나? 내가 태도가 그렇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자존감 바닥치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맞다! 저 사람의 그 평가가 맞다라고 확신하는 태도잖아요. 그건 그냥 개인의 취향일 뿐이에요. 소개팅 나가서 서로 안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난 거지. 그렇게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죠. 소개팅 차인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면접 갔어요. 떨어졌어요? 나는 막 사회적 루저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뭐, 떨어졌건. 그걸 왜 떨어졌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뭐 이만저만해서 뭐 전문성에 대한 어필이 부족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거기를 보완해야 되겠다. 더 좋은 데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직 면접 떨어진 게 뭐 그게 뭐라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두 번 갖고 안 되죠, 여러분. 대단히 여러 번 내 스스로를 트레이닝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릇하는 거. 특히 남의 눈치 보느라고 불안감이 높고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의 마음의 근력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